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꼬집어 알려드리는 꼬알여사입니다. 우리들은 평상시에는 체온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요.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딜 가든지 체온 측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의 체온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근데 체온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체온은 면역력의 보루라고 합니다. 36도에서 37.5도 이 사이를 지켜야 하는데 어떨 땐 보면 이것보다 많이 낮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체온이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체온을 잘 지켜야 건강한다고 합니다. 36도에서 37.5도의 건강한 체온을 유지해야 면역력에도 문제가 없다고 해요. 체온이 낮으면 면역력도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경희대 병원 가정의학과 김병성 교수는 몸이 적정 체온보다 낮아지면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져 바이러스, 세균 감염에 취약해지는데 이를 면역력이 약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 체온을 1도만 올려도 면역력이 부쩍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이덕철 교수는 대사 활동과 관련한 세포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몸속에 필요한 효소들이 있는데 이 효소가 잘 활동할 수 있는 최적 온도가 적정 체온이라고 합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효소도 잘 활동하지 못해 에너지 대사가 잘 안 되고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체온이 낮아지면 면역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암세포는 활성화된다는 쥐실험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특히 시원한 얼음이 들어간 아이스 커피를 많이 먹는데요.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암 환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평상시 습관이 그 아이스 커피를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도 덥다고 차가운 걸 마시지 말고 오히려 따뜻한 음료를 마셔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몸의 바깥쪽 온도인 표면 체온이 아니라 몸 깊은 곳의 심부 체온이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들 그냥 흔히들 체온 측정을 할 때 피부에다가 체온계를 갖다 대고 측정을 하는데 그것은 표면 체온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몸 깊은 곳의 심부 체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표면 체온은 피부 쪽 체온이며 우리 몸의 진짜 체온은 심부 온도에 가깝다. 이덕철 교수는 피부는 외부 기온에 바로 반응하다 보니 표면 체온은 변동이 크며 외부 환경으로부터 심부 체온 저하를 막는 방어선 역할에 가깝다. 체온을 잴 때 입안이나 항문 측정하는 이유도 심부 체온 측정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통 체온 측정할 때 그냥 이마에다가 기계 갖다 대서 하는 것은 표면 체온이니까 조금 심부 체온이랑은 거리가 멀겠죠. 그래서 특히 65세 이상은 노화로 인한 체내세포 기능 저하 때문에 에너지 생성이 잘 안 된다. 이때 체온이 떨어지기 쉽다.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자와 갑상선 질환자는 체온 조절과 관련 있는 자율신경계가 건강한 사람보다 불안정한 편이다. 관절염, 두통이 있어 아스피린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를 오랫동안 복용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는 체온을 내리는 해열제로도 쓰이기 때문에 장기 복용하면 체온이 적정 수준보다 떨어질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약을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본인의 체온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부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내 온도는 20에서 23도, 습도는 40%를 유지해야 해요. 왜 습도가 중요하냐면 온도에 신경을 쓰다 보면 습도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보통 보면은 겨울에는 난방을 하느라 습도가 낮아져서 건조해지기 쉽고 여름에도 에어컨을 틀면 실내가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습도가 낮으면 체표면 내서 땀 등이 더 잘 증발해 체온이 낮아지기 쉬우니까 식물, 빨래, 널기, 가습기 등으로 습도를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냉방병이 좀 피부가 더 차가워지고 그런 각종 병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내에서도 에어컨으로 실내가 추운 경우는 겉옷을, 얇은 겉옷을 입어서 피부가 추운데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하철이나 뭐 실내 카페, 뭐 음식점 이런 데 갔을 때 냉방 때문에 좀 추운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가방에 얇은 겉옷을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춥다 싶으면 입고, 아니면 스카프 정도 들고 다니는 습관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 마시기. 차는 액체이며 소화기관으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신부 체온을 손쉽게 올릴 수 있다. 그래서 반신욕을 하거나 좌욕을 할 때 따뜻한 차 한 잔을 같이 마시게 하는 이유가 이래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상 체조하기. 명상이나 운동도 도움이 된다. 이덕철 교수는 명상, 요가, 심호흡 등 이완요법을 추천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몸이 긴장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완요법을 통해서 몸을 스트레칭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등으로 체온 조절이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이완요법은 흥분된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체내 체온 조절 시스템에 도움을 준다. 실내 자전거, 체조, 스트레칭 이런 운동은 대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체온 유지에 필수인 근력을 키워준다. 그러면 우리 몸에 필요한 면역력을 높이는데 체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체온 중에서도 표면 체온이 있고 신부 체온이 있는데, 신부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 3가지 한번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실내 온도 20에서 23도, 습도 40%를 유지해야 한다. 습도가 낮으면 피부 표면에서 땀이 더 증발해서 체온이 내려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냉방이 돼 있는 곳에 생활할 때는 얇은 겉옷이나 스카프 등으로 피부를 차가운 데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차 마시기. 따뜻한 차 같은 경우는 소화기관으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신부 체온을 올리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상, 체조, 운동하기. 우리는 늘 긴장 상태로 있기 때문에 명상, 체조, 운동으로 이완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체온에 특히 유념하고 아침에 한번, 잘 때 한번 체온을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고, 내 체온이 좀 낮아졌다 싶을 때는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그 음식과 따뜻한 차, 운동 등으로 내 체온 관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정보 알려드리는 꾸알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